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보건정책관리학부의 정혜주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교수들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명제로 요약되기도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학과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고려대는 입학처의 이름을 인재발굴처로 바꾸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재발굴처장님을 모시고 고려대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두 분 교수님의 이에 대한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의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찬우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장님께서 교수들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발굴처장 양찬우입니다. 교수들은 어떤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기를 원하는가, 훌륭한 인재를 잘 선발하기를 원할 텐데요. 이걸 좀 나누면 어떤 인재가 훌륭한 인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선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인재여야 하는가. 어떤 신입생이 들어와서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이제 졸업해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재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길러내고 싶어하는 인재에 대한 인재상이 있을 거고, 그러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재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를 우리가 배출하기를 원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X를 신입생이라고 놓고 F라는 거는 교육 시스템이고요. Y는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F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변환을 거쳐서 Y라는 아웃풋 데이터가 나오는데,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Y는 F of X.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사실 X가 무엇일 거잖아요.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의 해답은 F의 역함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F라는 함수는 시간에도 의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직접적으로 얻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수학에서 이 도너츠 모양을 자르거나 이렇게 붙이지 않고 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손잡이가 있는 컵인데요.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재료를 집어넣으면 저런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공장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적절한 재료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 아웃풋 자체가 그 손잡이가 있는 컵이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재료를 집어넣으면 이걸 가지고 손잡이가 있는 컵을 만들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할 때 종단 연구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통계적 방법으로 어떤 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퍼포먼스가 어떻고 결과적으로 졸업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 여기까지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GPA 기준으로 그런 걸 관찰을 합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그 학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실제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전형 요소에는 보통 이제 서류라는 거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의 시험으로만 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전형을 통해서 각각의 특성을 갖는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하나의 전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서류 평가도 할 수 있고 면접도 할 수 있고 수능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학생 선발 형태가 있고, 현재도 첫 번째 선발 형태와 두 번째 선발 형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시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뭐 수시에서도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특기를 가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특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고려대학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정확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어떠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얻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그다음에 줄기세포에서 분화가 돼서 어떤 특성을 갖는 이 세포가 되는데, 그 세포가 또 이제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단계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까?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학생들을 배출하기를 원하는가, 사실 이제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는 어떠한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분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분화를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겠다. 아니면 이미 분화된 학생들, 어떤 특별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쪽 특기를 좀 더 되살려주겠다. 뭐 이런 방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가공된 돌이고요. 저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원석인데요. 저희가 학생을 선발할 때 어느 정도 가공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 실제로 이렇게 가공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러한 원석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공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투박해도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저런 학생도 있고, 조금 이제 학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 아니면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학생들을 선호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